해주신 수험생 여러분, 자, 안녕하세요. JYJ 장영진입니다. 올해 2016 장영진 플러스 모의고사 A형 21번 30번 유형 해설 강의, 분석과 해설을 하는 강의를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21번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본인이 어디가 약한지 잘 파악하실 계기가 됐으면 21번 대비에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3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21번보다는 30번이 난이도가 더 높고 96점이냐 100점이냐를 가르는 92점이 되면 뭐 이것도 틀리는 거가 되겠죠. 근데 30번이 훨씬 더 중요도가 높다는 사실. 30번을 맞고 틀리냐에 이제 확실한 1등급이냐, 이걸 못 맞으면 1등급이 안 될 수도 있는 1등급이냐, 뭐 이런 걸 가르는 킬러 문항 되겠습니다. 개수색이죠. 개수 세는 문제에 대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개수 세는 유형에 대해서 간단한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개수 세기. 순서상의 개수냐, 아니면 뭔가 개수를 세서 수열로 표현해서 그 수들의 합을 구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만 본질은 아닌 것 같고요. 개수를 세 나가는 방법에 관한 어떤 중요한 좀 가이드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자, 대입과 나열이라는,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그게 자연수 n일 수도 있고 A, B 순서 싸움에 A에도 넣어보고 B에도 넣어보고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나열해보고, 이 나열 결과를 통해서 규칙을 찾아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숫자들의 나열된 패턴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규칙은. 아, 이게 좀 나열되는 규칙이 좀 보이는데 왜 그럴까? 왜 이러한 변화가 생기는가까지 파악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나열을 해봤는데 2씩 증가하는 구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뒤에서 1씩 증가하는 것도 바뀔 수도 있거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면 사실은 왜 이 규칙이 나오는가까지 공부하시는 게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질문을 꼭 던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대입해서 나열하다 보면 규칙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단순히 식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이 녀석들을 다 규칙을 찾아내는 스타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개수세는 유형이 크게 또 묶어서 보면요, 그래프 위에서 개수 세는 문제들이 있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죠. 삼각함수는 아닙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위가 아니라 상로그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상로그는 사실 그래프를 그릴 수도, 지표 가수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으나 그거보다는 정수라는 지표 조건과 0에서 1 사이라는 조건에 의존해서 압축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대입과 나열이 잘 둘 다 통하긴 하는데, 그래프 유형이라면 그래프를 잘 그려서 얼마나 꼼꼼하고 세밀하게 그리느냐. 아, 그래프를 그려서 그것으로부터 다시 규칙을 발견해내는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규칙을 찾아내는.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 중에 가장 꼼꼼하게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스타일은요, 바둑판 좀 그런가요? 모눈종이라고 할까요? 격자판이라고 할게요. 자, 격자 말이 어렵죠. 모눈종이 아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가지고 막 작은 정사각형 이렇게 돼가지고 눈금이 다 있는 거. 모눈종이 위에 그리듯이 아주 세밀하게 그리는 녀석부터 좀 대략 그리는 녀석까지 좀 골고루 분포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러니까 이렇게 바둑판 혹은 모눈종이처럼 정말 막 줄을 막 열심히 그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야, 그건 좀 무리인데? 일단 대략적인 개형이라도 좀 찾아볼까? 이런 유형들을 좀 구별해 내셔야 돼요. 그냥 단순 대입과 나열하고는 좀 다르게 그래프라는 성격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그리는 요령 같은 게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다 더불어서요, 세 번째는요, 이 크게 두 축인데요, 여기다 있잖아요. 이번 6평 30번이 그런 교훈을 알려주고 있는데, 야, 그냥 대입해서 나열해서 세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설 때가 있어요.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수식화하기. 그냥 수열에
일반항을 구해보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문제 등장합니다. 이번 6평이 수식으로 시그마로 복잡한 일반항을 써야만 계산이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걸 그냥 나열해서만 세는 건 정말 힘든 유형이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수식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시면 그게 그래프 그려서 푸는 문제든 대입 나열이든 간에 패턴을 규칙과 찾아냈으면 일반화해서 수식으로 표현한 후에 시그마 계산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계산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 알려드렸어요. 대입 나열, 그래프 그리기, 수식화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기준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부터 가볼까요? 자, 1회. 1회 문제는요. 뭐 그림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주어져 있는 서술에 의존해서 가야 되는데 점 4개의 좌표가 주어져 있죠. 그런데 저걸 연결하면 정사각형이 되나 봐요. 그 녀석과 로그 2x와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한 1 이하가 되는 그런 자연수 k의 최대값. 순서상의 개수는 아닌데 보니까 4개의 점의 좌표가 있어요. 그냥 막 저 녀석들을 막 좌표 평면에 막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방법이라면 n에다 1, 2, 3, 4를 넣어보면서 저 점들을 하나씩 찍어보는 게 있을 텐데 약간 수식화라는 관점에서 좀 보자면 4점의 일정한 패턴을 이렇게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수식화는 언제 해야 되나요? 최대한 가능한 선은 해주는 게 좋아요. 저는 수식화에 아주 약하거든요 하면 나열하는 게 시작이 되겠죠. 이 정도는 4점의 규칙이 보일 수 있을 듯한데요. 기준은 4점은 전부 en,-n이라는 기준점으로부터 4방향으로 k씩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그런 점이구나. 보이나요? x좌표를 k만큼, y좌표를 k만큼, 반대로 -k만큼, -k만큼 움직이는 4점이 ABCD네. 이런 게 일반적으로 읽히면 훨씬 좋고요. 잘 안 읽힐 때는 일단 나열해 봐야 됩니다. 자, 요런 기준점이 en,-n이다. 여기다가 얼마를 넣을 생각이다? 1, 2, 3, 4를 넣어갈 생각이고요. 함수의 그래프도 필요해 보이는 문제인데 로그 2에 여기 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로그 2의 x죠. 요 그래프를 요 4점과 교점이 생기는 것이 1개 이하가 되도록 그림을 관찰해봐.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 유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만큼 자세하게 그릴 것인가. 일단 자세하게 그릴 준비가 돼 있으시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 이거 이제 몇 문제만 풀어봐도 있잖아. 요령이 좀 붙는데요. 로그 2나 로그 3 같은 밑이 비교적 간단한 자연수인 로그 그래프는요. 일단 한 20줄 정도 그릴 생각을 하시고 그림 연습 좀 해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좀 틀에 잡힙니다. 선생님 이제 현강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이제 빨리 그려. 막 그린 애들이 맞을 거예요. 심지어 막 시험지 숙제해 오는 애들이 이걸 열심히 그려온 걸 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냥 보여줍니다. 막 보여주면서 이거 봐. 그리니까 이제 조금씩 되지. 그러면서 조금씩 늘어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그려야 되는지 감이 없는 상황이라면 자세하게 그릴 준비를 먼저 하는 건 아주 좋은 습관이고 미덕입니다. 얼마나 그리실 건데요? 모르겠어요. 일단 가봐야죠. 자, 이렇게 그려봅니다. 좀 많네요. 자, 밑으로도 좀 가고. 왜냐하면 이제 x좌표 음이니까요. 위로도 좀 가고. 여러분 이거 그려보는 게 불가능할 일처럼 느끼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꼭 그리십시오. 그린 연습이 꼭 수반돼야 됩니다. 이제 가로줄 웬만큼 그렸고요. 세로줄 그리러 가겠습니다. 이게 충분한지 아닌지 해보니까 너무 많이 그렸거나 한참 더 그려야 되거나 이런 경험을 직접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좀 빨리 그릴게요. 쭉 간격이 좀 일정하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열심히 그리는 사람 승리할 겁니다. 자, Y축이고요. X축입니다. 열심히 그렸죠? 그리셔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1씩 넣어볼 건데 로그 그래프부터 그려볼까요? 로그는 1,0 지납니다. 로그 그래프는 안 그려본 사람들은 꼭 따라 그립니다. 1 증가하고 1 증가요. 처음에는 로그 2의 1
로그 2의 2. 로그 2의 2 다음에 로그 2의 4거든. 그러니까 두 칸 가고 한 칸 증가해요. 또 네 칸 가고 한 칸 증가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딱 맞네요. 8칸 가고 한 칸 증가하는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딱 한 칸씩 위로 올라갈 때마다 2배씩 X 방향으로 2칸씩 더 늘어난, 2배씩 늘어난 그런 스타일이에요. 로그 그래프고 이 문제는요. 그리지 않는 사람은 거의 못 푸는 문제입니다. 자, n에다 1 넣어볼게요. 딱 정해져 있는 그래프인데 n에다 1 넣었더니 2, 마이너스 1. n에다 2 넣으면 4, 마이너스 2. n에다 3 넣으면 6, 마이너스 3. n에다 4 넣으면 요거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직선 위에 있는 것 같다. 대략 보이시죠? 하나씩 해보는 거야. 여기서 K를 1로 잡아주면 이런 정사각형이 마름모 형태로 그려질 텐데 아직 교점이 없죠. 이 교점을 하나 이하가 될 때까지는 K를 더 크게 해줘도 괜찮다 이런 정의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럼 여기다가 좀 더 가자. 여기 한 칸 더 올라가서 K가 2가 되면 이런 형태의 뭐가 될까요? 정사각형이 되겠죠. 근데 그때 교점이 하나 하고도 이게 위로 약간 올라간 그래프라 교점이 또 생겨요. 교점이 하나 이하가 되길 바랬는데 이 상태에서는 없으니까 괜찮은데 교점이 2개가 생긴 건 안 되죠. 이게 n이 1일 때 k가 1인 정사각형, k가 2인 정사각형이에요. k 중에 제일 큰 걸 찾아라 그랬는데 2는 안 되겠죠. 2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k 1인 것이 그냥 최대인 거예요. 이런 정사각형이 최선이구나. 그래서 n이 1일 때를 베이스로 하면 A1은 얼마가 나온다는 사실, K가 1이니까 1일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해봐야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빨간색으로 해볼게. 이번에 n이 2일 때인데 n이 2일 때는 야, 이거 좀 더 가도 되겠는데 라는 게 보이죠. 위로는 얼만큼 더 가도 될까? 4칸 더 가도 되겠고 왼쪽으로는 하나, 둘, 셋, 4칸을 가면 이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되는 직선이 돼서 교점이 또 2개가 생기네요. 그러니까 4칸 가면 안 되겠다. K가 4면 너무 많고 3칸까지 괜찮겠구나. 이런 형태, 그죠? 다 그릴 필요는 별로 없는 것이 결국 교점은 요거 아니면 요거에서 생기니까 이쪽에 생기니까 이쪽은 많이 안 그려도 되긴 되겠네요. 하여튼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서 1칸, 2칸, 3칸 될 때까지는 교점이 안 생기고 4칸 되면 교점이 2개 생기니까 A2는 n이 2일 때 A2는 K가 3, 3칸까지는 위아래로 올라가도 되겠다라는 사실 관찰이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쪽은 뭐 너무 신경 안 쓰려고요. 이 노란 그래프와 교점이 중요한 거니까. 자, n이 3일 때도 가볼까요? n이 3일 때는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6, 마이너스 3인데 위로 몇 칸? 하나, 둘, 셋, 넷, 5칸까지 갈 수 있고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5칸까지 가고 공이. 그런데 한 칸 더 가면 아까처럼 교점이 또 2개 이상, 2개가 생기니까 5칸이 맞는 것 같아요. 요 정도가 그래프와 나열에 의한 파악 과정입니다. 그래프는 세밀하게 그리고 나열을 통해서 패턴을 읽고 있는 중이에요. 오, 홀수 규칙이 보인다. 135. 근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무 저 조건에 발견된, 일단 눈에 띄는 저 규칙에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실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30번 경험해 봤으면 알겠지만 초반에 약간 불규칙 상태가 막 진행되다가 저 후반부에 가서 정말 진짜 규칙이 막 나타나는 케이스 되게 많거든. 그랬잖아요. 초반에 선생님 삐꾸라고 표현하는데 초반에 삐꾸가 좀 나고 어느 순간부터 안정된 규칙이 보이는 이런 스타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홀수겠거니 하는 건 지나친 빠른 추측이에요. 조금 더 가보면 양상이 달라지는데요. 그럼 얼마까지 나열해 봐야 됩니까? 그래서 자꾸 중간에 규칙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 이런 걸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좀만 더 가보면서 파악해 봅시다. 4면 8, 마이너스 4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갈 수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까지 가네요. 그죠? 얘는 7까지 갈 수 있는데 얘는 6까지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6이 맞습니다. 7로 못 가고 6이 돼버리잖아요. A4는 7이 아니라 6이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잘 모르겠어요. 좀 더 가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까지 가네요. 이게 7이었다면
그 다음에 9가 매우 자연스럽죠? 그런데 7이 아니고 6인 것이고 7이 아니고 6인 것이고 A4가 A5의 경우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었잖아요. 그죠? 8이에요, 8. 이렇게. 이해되나요? 아, 홀수 규칙은 전혀 아닌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좀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아. 이게 두 가지를 관찰하고 있는 건데, 처음에 잘 보세요. 출발할 때 잘 보세요. 여기 이 점에서 위로 올라가서 로그 그래프랑 만나는 거랑 왼쪽으로 가가지고 로그 그래프랑 만나는 걸 보면 이게 길어요. 그죠? 근데 로그 그래프는 천천히 증가하는 그래프라 어느 순간 가면 요 녀석보다 짧아져요. 처음엔 이게 길었는데 어느 순간 벗어나서 이제 얘가 좀 짧고, 왜냐면 이 로우가 천천히 가기 때문에 이 녀석은 좀 길어지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초반 규칙과 후반 규칙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로그 그래프의 개형에 기반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X좌표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과 아래로 내려가는 패턴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잘 봐. 로그는 지금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X좌표 차이가 거의 없는데, 이 점은 X좌표는 Y좌표는 하나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가 되죠? Y좌표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Y좌표가 한 칸 가서 두 칸 가서 오른쪽으로, 두 칸 가서 밑으로 한 칸 팍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얘가 한 칸이 무조건 늘어나는 구조가 돼. 한 단계 지날수록. 근데 로그는 천천히 증가하니까 이쪽은 별로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한 칸씩 증가하는 패턴이 잘 관찰이 되고요. 이쪽은 오른쪽으로 어차피 두 칸씩 이동하고 있잖아. n이 1 증가할 때마다. 근데 왼쪽에 있는 로그 그래프는 급격히 증가해서 X좌표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의 이동의 패턴을 잘 보면, X축 방향으로는 2씩 보통 가고 있고, Y축 방향으로는 아래로 1씩 내려가고 있는데, 천천히 가니까 위쪽 별로 변화 없고, 그러니까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이 X좌표 변화가 별로 없는 상태. 그래서 보통 X좌표는 두 개씩, Y좌표 하나씩 이렇게 증가하는 패턴이 드러난다는 거죠. 한 줄만 더 가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여기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8이었는데 9로 가고요. 이쪽은 두 칸이 늘어날 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까지 못 가도 11.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두 칸 늘어났는데 얘는 한 칸 늘어나는. 이런 패턴을 읽어내셔야 오류 없이 15개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 패턴을 잘 읽어내지 못하면 이 그림을 훨씬 확장해서 15개를 다 그려줘야 되는데, 15개가 되려면 X좌표는 2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30칸을 그려야 돼요. 30칸 그리는 게 실제 시험 현장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선생님 대답은 온 것 같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앞에 문제를 29번까지 한 60분 정도에 풀어내신다면, 그려서 규칙을 끝까지 찾아서 그림을 그리거나 나열을 끝까지 해나가는 과정이 아니고, 규칙을 중간에 발견을 못하겠으면 끝까지 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맞추는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나열과 그리기라는 이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해보는 이 방법, 이게 결국 100점에 도달하는 하나의 경로이기도 하다는 사실 배척하지 마시고요. 시간적 관리를 잘 하시고, 앞에 문제 풀었던 거에 오류가 별로 없다면 이제 길게 30개 정도는 나열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불가피한 선택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중간에 규칙을 읽어내는 게 훨씬 좋은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패턴을 읽어내시면 되냐면, A5까지 얘가 8이고 얘가 9라는 걸 알아냈는데, A6을 찾아보면 있잖아요. A6을 찾아보면 이 녀석이 얼마 나오냐면, 아까 해봤더니 9 나왔고요. 여기 11 나와가지고 선택은 이놈을 하는 거였어. 1과 3과 5와 6과 8 다음에 이제 9가 됐는데, 자, 요때 요거 A에 7로 가보잖아요. 그럼 이것도 10 나와요. 이건 12, 13이 나오고 요걸 선택하는 거예요. 1씩 증가하는 패턴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A에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7 다음에 8 나오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있잖아. 로그가 너무 천천히 증가해서 그렇지
로그 함수의 y좌표가 정수로서 1이 딱 증가하는, 적어도 1 정도 더 증가하는 위치가 있긴 있어. 이 위치부터는 밑으로 한 칸 내려가는 거 플러스 위로 한 칸 올라가는 것을 동시에 세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짧아서 여기서 세주는 게 맞긴 맞지만 y좌표가 1씩 증가하는 위치가 띄엄띄엄 하나씩은 생겨요. 그래서 그 위치에서는 요 앞에 있는 요것도 1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2가 증가하는 게 한 번씩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위치를 알아내는 게 또 하나의 핵심인데, 자 가보면요. 언제 y가 정수가 될까? y가 정수가 되는 거. y가 정수가 되는 위치를 잘 살펴보면요. 여기 1, 여기 2, 여기 4, 여기에 8,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예요? 여긴 16, 이런 식으로. 그죠? 이래서 그 다음에는 뭐 32 정도까지 있겠죠. 이런 위치에서는 y좌표, 로그 그래프의 y좌표가 정수가 되기 때문에 앞에서 얘가 별로 y좌표 차가 별로 없어서 밑으로 한 칸씩 내려가는 것 때문에 하나씩 증가하는 패턴이 유지됐다면 여기에 딱 도착하는 순간 요 점 또한 정수점이 돼서 1 증가가 아니라 2 증가가 되는 위치가 생겨버립니다. 여기가 마지막 포인트예요. 그래서 끝까지 1씩 증가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어느 순간 가다 보면 중간에 2가 딱 되는 게 하나 딱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지점이 상당히 까다로운 지점이에요. 언제 16에 도달할까? 2n이 16인 거니까요. n이 8일 때예요. n이 8일 때 이제 규칙의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규칙의 변화가 생기냐면, 자, n이 8일 때 요 지점, 여기가 16에 4가 나올 텐데요. 요것만 딱 비교해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일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내려갔다 여기거든요. 그죠? 여기. 요 지점 보면 여기 n이 8이니까 16이 됐고 16,-8이거든. 이 길이가 얼마일까요? 이 길이. 이게 k 값인데 4에서 마이너스 8 빼면 12죠. 그죠? 그 앞에는 어떠냐면 그 앞에는 여기 이게 4가 좀 안 되는 녀석이야.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여기 14,4가 좀 안 돼. 3.xx였어. 그리고 요 점은 14, 마이너스 7입니다. 요 둘의 차이가 10을 조금 넘어섰잖아요. 10을 조금 넘어섰어. 3.xx랑 마이너스 7이니까 이 길이가 10.xx야. 그래서 k가 10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1 증가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이게 딱 정수가 딱 되는 순간 10.xx에서 11.xx가 아니라 12가 돼서 이 k값이 딱 12가 가능해지는 상태가 돼서 1 증가하는 11이 아니라 12가 된다는 사실. 그지? 이게 두 칸 증가한 게 되네. 8일 때. 이런 사실이 마지막 포인트가 됩니다. A가 9일 때 얼마가 될까요? 13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X좌표가, Y좌표가 조금 늘어나니까. 그지? 그래서 그 다음은 13. 그러면 선생님 결정적으로 이 증가하는 게 또 언제 나타나나요? 여기서 나타나죠. 32일 때. 이게 5가 되니까. 그런데 2n이 32잖아요? 그럼 n이 16이야. 근데 시그마를 보면 시그마 kn은 15까지만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행이네요. 마지막에 증가하는 건 처리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죠? 이게 하나씩 증가하는 패턴이 15까지는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4차이 나는데 4차이 나려면 19까지 안정적으로 가겠구나 라고 해서 1, 3, 5 거쳐서 1씩 증가하다가 하나 2 증가했다가 다시 1 증가하다가 여기서 2 한 번 증가한 후에 끝까지 1씩 증가하는 패턴으로 이렇게 나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다 더한 게 정답이 되겠죠. 정답 계산하고 완료하겠습니다. 굉장히 까다롭죠, 여러분? 이걸 한 번에 극복은 잘 안 됩니다. 기출로부터 시작해서 규칙이 어느 순간 제대로 된 규칙이 만들어지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까지 좀 분석을 해야만 사실은 정확한 답을 얻어낼 수 있어요. 이게 이 30번을 안정적으로 맞추는 학생들은 이 훈련을 부단히 한 학생들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그리는 연습부터 해서 마무리 학습의 효과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1, 3, 5, 그 다음에 6이고요. 7 없이 8이에요.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0 없이, 아니다, 10 간 다음에 11 없이 12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13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19까지 1씩 증가하는
이걸 다 더하면 되는데 뭐 덧셈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여러분들이 좀 선택하시면 되겠고 선생님 이런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냥 몇 개 안 비니까 여기 뭐 다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쯤 있네요. 그죠? 여기 2가 있으면 여기 4가 있어. 없는 거 실제로는 7이 있으면 11이 있으면 1부터 19까지가 완성이 되니까 1부터 19까지 다 더하시고 그 다음에 2, 4, 7, 11을 빼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숫자가 나오겠네요. 자, 1부터 19까지 다 더하시면 얼마가 되죠? 시그마 공식이잖아요. 19 곱하기 20 n 플러스 1. 자, 요거 2로 나눠준 후에 2, 4, 7, 11을 다 더하면 얼마죠? 15에다가 26을 빼면 되겠네, 그죠? 26. 요게 190인데 190에서 26을 빼면 164가 되겠죠?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1회는 그리기와 나열하기와 규칙에 대한 얘기까지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 비교적 좀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2회입니다. 2회. 괜찮았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2회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 회는요. 2회 로그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정의가 되게 어려워요. 여기 1,0을 지난 로그 그래프. 여기에 일단은 이걸 얼만큼 그려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좀 없는 상태로 이번에는 n,0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이걸 A점이라고 이름 줬고요. 선생님 아까처럼 왜 격자 멋있게 해가지고 막 정말 세밀하게 안 그리시나요? 세밀하게 그리는데 한계가 좀 있는데요. 왜 있냐면 n을 얼마 잡냐면 지금 n에다가 처음부터 알긴 좀 어렵거든요. n에다 4까지 될 생각인데 지금 정의는 이렇게 돼 있거든. A랑 곡선이 한 점을 이렇게 연결한 후에 이 A점을 또 빼야 돼. 왜냐하면 이게 선분위에 좌표가 자연수인 걸 찾고 있는데 Y좌표가 0인 A점은 제거하는 게 맞아요. 그럼 이걸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뭐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요 X좌표랑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이 몇 개가 생기도록 N개가 생기도록 잡아보세요 라고 했고 그 기울기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랬습니다. 크면 클수록 좋다는 얘기는 이렇게 잡아도 N개를 만들 수 있을 텐데 그거보단 기울기를 더 크게 잡아주세요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여간 대략 이렇게 잡혔다고 칩시다. 근데 N에다 얼마를 넣을 생각이냐면 N에다가 4까지 넣을 생각인데 그럼 이게 4개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로그의 Y는 밑이 N인 로그 그래프인데 여기다가 4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이게 4를 딱 4가 나오는 것까지 찾아주려면 이게 4거든요. 그러면 4에 얼마가 들어가야 4가 나오겠어요? 256. 그쵸? 4의 4승이 256이거든요. 그럼 이걸 직접 다 그려서 쓰려면 사실은 256칸을 잡아야 돼요. 아까 선생님이 32칸 정도는 그릴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256칸은 사실 그리는 범위를 한참 넘어갑니다. 선생님 저는 그 정도 그려요. 그건 좀 심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정말 격자를 예쁘게 그려서 푸는 수준은 좀 벗어나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초반에는 좀 그린다 하더라도 조금 일반화된 식을 구사하실 필요가 있는 문제. 그래서 좀 더 어렵습니다. 이번 6평이 딱 이런 스타일이었거든. 자, 그랬군요. 자, 그래서 얘는 조금 일반적인 접근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옳겠습니다. 수열로 바로 접근해 볼게요. 이거를 아니까 뭐 풀이 과정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n에다가 2, 3, 4를 넣을 생각이니까 2, 3까지 해보고 4를 조금 그에 기반해서 그래프는 약간 살살 그리는 스타일로 한번 가볼게요. 2, 3까지는 또 그려지긴 하거든. 여러분들이 이 그리는 습관이 아직 잘 안 들어져 있으면 여기 도움이 될 거예요.
요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까지 해볼까요? 로그 2니까 한 칸, 또 두 칸, 그 다음에 네 칸, 그 다음에 쭉 이렇게 가겠죠? 이런 그래프가 로그 그래프인데 여기서 뭘 하라 그랬냐면 n이 2니까요. n 2일 때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 1인데 여기 2야, 2. 여기 A점이에요. 여길 비우고 자연수점이 아니니까 이 곡선이 한 점을 잘 연결해서 선분의 자연수점이 두 개 생기도록인데 여기가 딱 자연수점인 지점을 연결을 딱 해봤더니 얘를 제외하고 두 개의 자연수점이 생기네요. 여기 말고도 더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서, 그지? 이런 식으로 가서 뭐 이렇게 찾아볼까요? 이렇게 찾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자연수점이 하나, 둘, 이게 자연수점이 아닐 테니까 여기까지 하면 자연수점이 되려나요? 하여간 기울기를 더 작게 잡아가지고 두 개 만드는 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기울기를 제일 크게 만들어라 했으니까 여기가 맞는 것 같아. 더 커지면 y좌표가 2인 건 아예 안 잡힐 테니까. 그러면 이건 딱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는 게 맞고 그때 문제에서 요구한 상황은 이 곡선과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이는 영역 중에 정수점은 몇 개냐, 자연수점은 몇 개냐를 세는 거니까 이 두 개 포함해서 세 개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A2는요, 3이다라는 사실, A2가 3이다라는 사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그런데 이제 n이 3이 되거나 이러면 더 까다로워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n이 3이면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여기 똑같이 그릴 수는 없고 이 정도 그려볼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뭐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서 시작해서 처음에 이번에는 두 칸 가요. 두 칸. 1, 2, 3이니까 두 칸. 그 다음에는 9니까 6칸 가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이렇게 3, 4, 5, 6, 7, 8, 9 여기네요. 이렇게 가는 그래프. 또 여기서는 한참 더 가야 돼. 이렇게. 그런데 3,0에서 시작해서 이게 A점이에요. 여기 또 비우고 여기서 시작해서 자연수점이 딱 두 개 나오도록 잡으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떤 생각을 좀 해낼 수 있냐면 Y좌표가 딱 두 개가 자연수인 거를 찾아주면 기울기를 최대한 키워서 이렇게 두 점이 안정적으로 생기겠구나. 여기서는 세 점이 생기면 되는 거니까 Y좌표가 3인 것까지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Y좌표가 3인 것까지. 어차피 자연수점이란 건 X좌표도 자연수, Y좌표도 자연수이기 때문에 X좌표랑 Y좌표가 모두 자연수가 되면 Y좌표로 기준으로 그냥 세 개 채워지는 위치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Y좌표가 3이 되는 위치까지만 잡아주고 거기를 쭉 연결했을 때 Y좌표가 1이거나 Y좌표가 2인 것들이 다 자연수점이면 세 개가 생길 거 아니에요.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라고 했는데 일단 Y가 자연수인 걸 찾아주는 거지. 그때 X좌표가 자연수인지 확인만 해주면 사실은 세 개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럼 굳이 이제 격자를 진짜 멋있게 그릴 필요는 별로 없어집니다. 3부터 사실 너무 커져요. 이게 3 나오려면 27 돼야 되거든요. 밑이 3인 로그라. 그래서 이 정도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일반적인 해법으로 넘어가길 바랬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너무 열심히 그린 걸 지우니까 좀 아깝죠. 아니요, 이제 훨씬 간결하게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요. 요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결국. n이 3, 3일 때. 자, 그려보자. 여기가 1인데 이렇게 가면 로그가 아니냐. 그런데 네가 지금 뭘 찾았다? 3이 나오는 걸 찾았다. 2가 나오는 것도 있을 것이다. 1이 나오는 것도 있겠죠.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3이에요, 3. 그죠? 여기가 9고요. 27이잖아. 이제 좀 휑한 그림을 그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y가 1인 거, y가 2인 걸 연장해 준 후에 요 점이 A점인데 요 점을 제외하고 요 끝점까지 딱 연결해 주면 두 점이 더 생길 텐데 요 두 점이
이 제외하는 거니까 이거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자연수점이 3개가 생겨서 조건을 충족할 테고 이게 x좌표가 자연수이기만 하면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림은 좀 듬성듬성 그리는 그림으로 완성됐습니다. 이거 얼마일까요, 여러분? 이건 직선이니까 일정한 기울기 가진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27이고 이게 3이니까 이 중간을 몇 등분하면 될까요? 27에 3 빼면 24고 3등분을 딱 해주면 돼. 3등분을 딱 해주면 얼마가 나올까요? 24를 3으로 나눠가지고 8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3부터 8씩 증가하는 위치. 여기 11이구나. 그래서 또 8 더 증가하면 19구나. 와, 자연수점이 맞다. X좌표, Y좌표 전부 자연수점이니까 3개가 만들어진 게 확실하고 이거보다 기울기가 더 커지면 Y가 3인 게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3개가 딱 안정적으로 만들어지는 상태를 찾았고 우리가 지금 세야 되는 건 뭐냐면 요 녀석이랑 요 녀석과 이렇게 둘러싸이는 거기에는 자연수점이니까 여기 이 파란 줄 3줄에 있는 자연수점을 세주면 되는 거죠. 이건 마지막 줄은 줄도 아니죠. 그죠?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세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번 점검합시다. 격자계수 셀 때, 격자는 자연수점, 정수점이에요. 격자계수 셀 때, 로그처럼 천천히 증가하는 녀석. 아니면 아직 나온 적은 없지만 무리함수 같은 거, 루트 x 같은 거 천천히 증가하거든요. 천천히 증가하는 스타일은 가로 세기가 훨씬 편합니다. 왜냐하면 y좌표가 몇 종류 없어요. 얘는 가로로 세주고요. 가로 세기. 지수함수는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거나 급격히 내려오죠. 지수함수의 경우는 격자 셀 때는 세로 세기합니다. 왜냐하면 x좌표가 더 적어요. 개수가. 지수함수의 경우 혹은 가끔 이차함수가 나오는데 지수함수나 이차함수의 경우는 세로로 기준을 세서 세로 세기를 합니다. 여기 격자 이게 좀 짧게 그렸지. 여기 되게 많거든요. x로 분류하면 되게 어려워요. y좌표가 딱 3종류밖에 없는 거니까 y좌표를 중심으로 그냥 3줄을 세주면 되는 거죠. y가 자연수니까 x가 자연수인 것만 세주면 되고 x가 자연수인 것은 x좌표 위치만 잘 관찰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얼마쯤 될까요? 요좌표 찾아볼까? 3,1입니다. 그죠? 여기는 11,1이죠? 여기에 자연수점 몇 개 있을까? 3에서 11 사이니까 11에서 3 빼면 8이네요. 9개가 있겠다. 그죠? 여기 9개. 그 다음에 여기가 19,1이고요. 19,1. 여기는 얼마? 9,1이네요. 19,1에서 9,1 사이에 자연수점 몇 개일까요? 19에서 9 빼면 10이니까 11개가 있네요. 그죠? 11개. 이해 갑니까? 11개. 마지막엔 딱 교점이니까 1개가 있죠? 아유, 드디어 찾았습니다. A에 3는 얼마예요? 요놈 다 더한 거니까 21개가 되겠네요. 그죠? 21개. 자, 이 작업을 이제 한 번만 더 해주면 되는데. 자, 이제 저 첫 번째 그림처럼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일 필요는 없어 보여요. 왜? 이제 격자를 좀 축소해서 핵심만 뽑아서 그렸잖아요. 마지막은 N3일 때 스타일로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N4일 때는 3 비슷하게. 이게 좀 묘미인데요. 판은 좁지만 선생님이 잘 그려보겠습니다. 보세요.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이제 4,0입니다. N이 4니까. 그리고 로그는 이렇게 천천히 증가할 것이고 이 위에 뭘 찾는다? 됐어. Y좌표가 자연수인 거 4개를 다 잡아주면 되겠어. 이런 거죠.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요 점이 딱 생기면 이렇게 연결해서 직선을 만들어주는 거지. 자, 요 위치부터 찾아볼까요? 로그 함수는 미침 4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4인데 4가 나오려면 4가 1, 2, 3, 4 4개 찾는 거예요. 1, 2, 3, 4, 4까지 나오면 이게 되게 커요. 얼마예요? 256입니다. 4의 4승. 256까지 그릴 수는 없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축약해서 그리고 다 됐네요. 이렇게 쭉쭉 가볼게요. 좌표만 잘 찾으면 돼요. 자, 여러분 여기 얼마일까요? 256과 4인데 직선이니까 기울기로 찾는다 했고 256에서 4 빼면 254인데 251을 4로 나눠주면 4조각 내려고 얘를 딱 4조각 내려고 그러면 4로 나눠주면 4, 6에 24, 4, 32, 63이네요. 4부터 63씩 증가하면 돼. 63 증가했고 63 증가했고 63 증가했어요. 67이겠고요.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서 63 더 증가하면 130이네요. 130에서 63 나가면 193이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요 점의 x좌표가 다 찾아졌고, 그렇다면 요 점의 x좌표를 다 찾아서 네 줄 세는 겁니다. 맨 마지막 줄은 줄도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로그 함수니까 가로 세기 하는 가로 세기. 자, x좌표는 얼마일까요? y가 1 나오면 로그의 밑이 4인데 y가 1 나오려면 4가 맞겠네. 그죠? 4,1. 얘는 67,1. 얘는 또 얼마예요? 130인데요. y가 2 나오는 거 찾아야 되니까 얘 2 나오려면 16이 되네. 그죠? 16,2입니다. y좌표가 또 3 나오려면 64, 얼마예요? 64,3이 나오죠. 그래프를 축약해서 그러니까 약간 모순에 빠졌다. 67이 여기 있는데 63이 여기예요. 64가 여기예요. 이거는 불가피한 현상이니까 이 그림을 아주 넓게 그려서 천천히 증가한 로그 아니면 이렇게 이런 모순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그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돼요. 자, 개수 세볼까요? 여기 몇 개 들어가죠? 67에서 4를 빼면 63, 거기다가 1 추가해가지고 개수는 64개. 크네요. 130에서 16을 빼면 얼마예요? 114인데 하나 추가해서 115개. 그 다음 193에서 64를 빼면 얼마죠? 129인데 1 추가해서 130개. 마지막에 한 개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면 65개. 65개에다가 115개 더해주면 180개. 맞죠? 180개에다가 130개에다가 210개네. 그죠? 210. 210개가 A4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자, 310개군요. 어이구, 더 많네요. 310개.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더해준 게 정답이 되겠죠. 개수세기 문제 중에 이 정도면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 전국의 수험생들하고 선생님 현강생들 피드백을 좀 해봤는데 역시 2번을 가장 어려워했었습니다. 기울기가 최대라는 개념 같은 거 잡기 어렵고, 그렇지만 적어도 y좌표가 훨씬 개수가 적으니까 가로 세기를 해야 되겠다. 가로 세기를 하는 문제구나 라는 정도의 사실 캐치하셨길 바라고, 격자를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일반화시켜서 좀 그려야 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학습 소재가 분명히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회까지 진행했습니다. 3, 4회가 남았는데요. 오히려 3, 4회가 좀 쉬워집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자, 1, 2회는요, 여러분. 1회는 열심히 그려서 끝까지 그려서 풀 수 있는 스타일이었어요. 2회는 끝까지 그리기는 불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논리적인 분석을 반드시 했어야 되는 문제였고요. 3번은요. 얘네들보다 그래프를 그리는 수준이 좀 떨어집니다. 이제 그걸 풀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고 적절한 수준을 선택하는 거. 그게 사실 실력이에요. 3번입니다. 3회 30번. 기본적인 관계식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꼭지점의 y좌표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데 2의 x승 마이너스 2의 n승의 절대값 y는 이 범위에 있다. 자, 3 곱하기 2의 n승. 그래프가 좀 필요해 보이죠?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고 한 변이긴 1이다. 추가 설명을 쓰진 않겠습니다. 이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꼭지점이 자연수가 되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일자리 몇 개나 나오겠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일단 n에다가 뭔가를 대입해 가면서 하나씩 관찰해 보는 거 아주 좋은 시도고요. n에다 1 한번 넣어볼까요? n에다 1 한번 넣어볼게요. 1을 넣으면 5개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2의 x승 마이너스 2 절대값 y는 3 곱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6이네요. 6. 그래프는 많이 그려줄 필요는 없고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 그려주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 2, 3, 4, 5인데 그렇죠? 자, 그릴 게 많아서 여러분 잘 못 보고 자꾸 칠판 보고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자, 이 그래프는 말이에요. 지수함수 그래프인데 뭐 좀 밑으로 이만큼 내렸다 접어 올리는 그래프는 절대값이니까. 그러니까 원래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인데 끄집어 내렸다가 접으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 그죠? 여기가 어딘지 먼저 찾아볼까? 0 되는 위치 어디죠? 0 되는 위치. x1일 때 0 되네요. 그죠? 여기. 근데 x가 0 집어넣으면 오히려 1에서 2 빼가지고 마이너스인데 접어 올려서 1이에요. 여기네. 그 얘는 여기 이렇게 가는 녀석이고요. 여기 2입니다.
이 6까지 그려주면 되는 거니까 6이 나오려면 요 함수부터 잠깐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그랬고 2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0이었고 2 집어넣으면 4-2니까 2가 되겠네. 4,2 이 정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또 얼마 나와요? 8-2가 돼가지고 6이 나와요. 3, 4, 5, 6이네요. 이 정도 그려주시고 아 이놈이 딱 6이니까 요 아래만 그리세요거든. 이렇게 여기 지나면서 3일 때 딱 여기 들어가는 그지? 요 내부에 정사각형 개수만 좀 세주세요. 이런 게 이제 A1이 되겠습니다. F1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게 여러분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 찍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문제 잘 읽어야 돼. 이 격자점 개수나 상록의 지표가수 같은 문제 아니면 중복조합 문제들을 정수인지 자연수인지 항상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연수인데 막 정수로 세버리면 막 몇 개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연수였어요. 여기는 안 셉니다. 그럼 이게 다네요. 꼭지점이 자연수이면서 이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정사각형은 딱 4칸이니까 4개네요. 그죠? 딱 그리면서 나타나는 결과 A1은 4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몇 번 더 하면 되냐면 F라고 돼 있네. 이번에는 F1이 4니까 F5까지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다 그릴 것인가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요 녀석이 2의 5승이 되잖아요. 그럼 32만큼 내려갔다 올라가야 돼요. 여기가 5 넣어봐요. 32에다가 다시 3을 곱하니까 96이거든요. y좌표 96개 정도는 해줘야 돼요. 이것도 많은 편이죠. 그리고 그림은 아까 2번처럼 3개만 그리면 되는 게 아니라 5개 그려야 되잖아요. 일반화가 이것도 불가피해 보면 이런 걸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아, 몇 개 해보면서 일반화를 시작해보자. 근데 이 문제는 그 2회보다도 조금 더 일반화가 수월한 부분이 있는데 아예 용기를 내고 한번 일반적으로 해볼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n에 대해서 해봅시다. 그래프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요. 이렇게 그려지고요. 사실 아래쪽은 열심히 그릴 필요가 별로 없어요. 접어 올리는 그래프니까 X축 아랫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접히는 이 그래프가 언제 찍히는지, 어디서 딱 하나 찍히는지 볼까요? 어디서 찍혀요? 요 식에서 0 나와야 되니까 x가 n일 때야. 그렇죠? x가 n일 때입니다. 여기 n일 때 원점 x축에 찍히는 거다. 그럼 y절표는 또 얼마인가 봤더니 x에다 0을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럼 2의 n승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x에다 0을 집어넣은 거니까. 그럼 2의 n승 마이너스 2의 n승은 이 정도 잡아줄까요? 2의 n승. 그 밑에 한 칸 정도. 여기를 꼭 지나는 녀석이네. 이런 모습일 테고요. 아, 그 다음에 2의 x승 마이너스 2의 n승이 저 오른쪽에 한 개인 3 곱하기 2의 n승. 아까 이게 6이었거든요. 요게 되는 위치를 찾아봤는데 딱 떨어져요. 이건 계산이 굉장히 잘 되는 스타일이거든. 넘어가면 4 곱하기 2의 n승이 돼서 2의 n 플러스 2승이 돼. 그러니까 2의 n 플러스 2승일 때니까 x가 n 플러스 2일 때. 위에 한 개가 딱 여기서 잡히네. n 플러스 2를 집어넣었을 때 쭉 올라가서 여기에 누가 생긴다? 3 곱하기 2의 n승이 생기는 구조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정사각형 자연수 꼭지점에 정사각형을 찾아야 되는 영역은 요만큼인 거지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다른 값도 아니고 n이거든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n칸을 잡아줄 수 있고 선생님 지금 거의 뭐로 풀고 있냐면 3개도 아니고 5개니까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지금 선생님이 아예 수열로 풀어버리려고요. 6평은 진짜 수열로 풀었어야 되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아예 일반항을 구해버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던 문제예요. 3회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준 후에 정사각형을 일단 점점점 표시해 줄게요. 점점점. 정사각형을 그리려고 생각해 봤더니 이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건 안 돼요. 요런 줄. 요게 첫 번째 줄이에요. 그죠? 여기 y좌표가 곧 정사각형이겠습니다. 한 변이가 1이니까.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끝에 이쪽으로 갈 땐 여기가 일단 한번 구별해 줘야 되는 점이 되겠네. 이게 몇 개인지. 이렇게 세주는 것. 요 빨간 애들은 그러니까 이쪽 지수함수와 경계가 생기는 요 포인트들이 중요한 거가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한 줄이 딱 더 있어. 이쪽은 안 되니까. 한 줄이 딱 떠 있는데 요만큼이에요. 아, 이번에는 증가하는 지수함수 쪽에 오른쪽 끝 지점에 y좌표가 중요하겠구나. 빨간 스타일과 파란 스타일 딱 두 가지고, 파란 스타일은 항상 한 줄이 나와요. 두 가지를 딱 더해주면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선생님이 중간에 있는 노름을 일반항을 잡기 위해서 남겨놨는데요. 수열 실력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1이었어요. 여기 1 맞죠? 그 다음 녀석은 아마 이렇게 내려서 여기 2일 때일 거고, 이걸 K로 잡아볼게요. K, 여기 1인 거고. 요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K를 저식에 넣은 거고, 저식은 오해하지 마세요. 오른쪽 식은 증가하는 구조고요. 왼쪽은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n승이에요. 절대값 떼고 처리하는 요령.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2의 k의 마이너스 2의 k승에다가 플러스 2의 n승이 돼요. y좌표. y좌표 보이시죠? 여기는 얼마였다고요? 3 곱하기 2의 n승입니다. 그쵸? 됐다. 여기 몇 개인지 셌다. 왜? 한 변의 길이가 일자리 정사각형이라 y좌표 차가 개수예요. 한 변의 길이가 일자리 정사각형이 높이가 3이면 몇 개 들어가? 3개. 높이가 10이면 10개. 그러니까 y좌표의 차가 곧 n이 k일 때의 정사각형의 개수가 되는 거네요. 이해되나요? 그리고 여기는 상수예요. 상수. 여기는 딱 정해진 한 줄이거든. 한 줄. 여기 좌표 잘 찾아봅시다. n 플러스 1이잖아요. n 플러스 1 어디다 넣어? 여기다 넣어볼까요? 여기다? n 플러스 1 딱 넣어보세요. 아, 저 식에다 넣어도 되고요. 2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2n승이거든요. 얼마일까요? 2n승 두 개니까 얘 2n승이거든. 오, 여긴 그냥 2n승이에요. 2의 n 플러스 1, 2의 n승. 그죠? 여기가 뭐라고요? 3 곱하기 2n승이잖아. 그럼 요 높이 얼마예요? 3의 2n승에서 2의 n승 하나 빼주면 2의 n승이 두 개 있는 2의 n 플러스 1승입니다. 그지? 개수 딱 정해졌잖아요. 빨간 건 시그마로 처리해서 계산하시고, 오른쪽 파란 거 한 줄은 그냥 y좌표 차가 개수입니다. 일반항 확 잡아버렸어요. 선생님 이거 일반항 잡기 너무 힘든데요? 할 만한 수준이거든요. 아니 5개 다 할래요? 뭐 가능합니다. 3개보단 5개가 많긴 하지만 뭐 10개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5개 정도 되면 일반화 시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추측 좋고, 일반화 시도를 선생님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수 세러 갑시다. 빨간 거 찾으러 가는데, 빨간 녀석들은요, K로 잡았을 때 개수가 요거에서 요거 빼는 거였어. 빼면 얼마 나올까요? 2의 n승이 두 개 있었어요. 2개. 왜냐하면 3개인데 하나 빼버렸으니까 2의 n승. 그러면 2의 n승이 2개니까 2의 n 플러스 1승 씁시다. 거기다가 아래 확 빼버리니까 2의 k승 되겠네요. 이게 개수야. y좌표 차가 개수예요. 이 녀석 k 어디서부터 잡아줘야 되죠? k는 1부터. 1이 여기잖아. 실제 시작하는 지점 0 아니에요. 1입니다. 끝나는 지점 어딜까 중요합니다. 이런 거 이제 수열 실력이에요. 자, n 바로 옆에요. n 아닙니다. n으로 잡으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n 바로 옆에 n-1이니까 n-1까지. 이게 빨간 n-1줄의 정사각형 개수. 거기다가 파란 줄은 아까 y좌표 다 구해놨어요. 2의 n 플러스 1승이 되죠. 이게 우리가 찾는 fn의 결과입니다. 자, 뭐 계산 완료해 볼까요? 이렇게 상수라는 거 잊지 마세요. 시그마 k가 변수니까 2의 n 플러스 1 상수예요. n-1개의 2의 n 플러스 1승. 그죠? 시그마 계산. 이건 등비수열이라고 그러죠. 등비수열. 자, 더하기 2-1 분의 2-1 생략 1이니까요. 공비가 2고 첫째 항도니까 2의 n-1승 개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파란 거 요거까지 더해줍니다. 2의 n 플러스 1승. 자, 점검해보면 정리해 봅시다. 요거 그냥 너무 항이 많으니까 묶을 수 있는 거 묶을게요. 자, 2의 n승으로 통일시키려면 2의 1승을 하나 곱해버려요. 그럼 요거 2의 n 마이너스 2의 n승 될 것이고, 요거는 2 곱하기 2의 n승으로 통일시킬 수 있겠네요. 여기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요 부분이 통째로 2의 n승 마이너스 2야. 그래서 요거 3개 항을 딱 더해주면 일반항인데, 2 곱하기 2n승 사라지고요.
2n 곱하기 2의 n승인데 2의 n승 하나 더 있으니까 결국 일반항은 fn은 2n 플러스 1의 2의 n승이고요. 거기에 상수 2가 하나 딱 빠지는 그런 케이스. 일반항입니다. 이거 등차랑 등비수열 곱구조라 공식은 없어요. 뭐 몇 급수 이렇게 부르는데 알 필요 없고요. 5개 그냥 대입해서 구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1, 2, 3회를 통해서 선생님이 지금 전부 그래프에 기반한 문제들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냥 충실히 그리면 다 볼 수 있는 1번 1회부터 2회는 어느 순간 좀 그림을 생략하면서 포인트만 잘 살려서 그리는 문제까지 3번은 수식화가 가능한 문제 5개니까 수열 일반항을 구해볼까라는 생각까지 도달해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은근 수식을 구해보면 2번보다 더 쉽다는 사실도 느낄 수 있어요. 수식만 처리할 수 있다면. 자, 정말 일반항을 구했잖아요. 마지막 이런 확인 정도는 아주 좋은 확인인데 아까 n1일 때 우리가 계속 세봤잖아. 맞아 떨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계산이 맞았다는 것에 확신 가질 수 있어요. n에다 1로 보면 얼마 나와요? 3 곱하기 이게 3 곱하기 얼마예요? 2. 그러면 6 마이너스 2니까 4. 4개 떨어지네요. 그죠? 하나 확인했다고 딱 맞은지 모르겠으나 2개 정도가 구해져 있다면 2개 정도 맞으면 웬만하면 다 맞는 거거든요. 일반항 구할 때. 확인하는 그 습관까지 가지시면 일반항으로 접근할 땐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한 문제 남았습니다. 4번 문제인데요. 4회죠. 4번이 아니라. 여러분 연속적으로 지금 30번 문제를 그것도 쉽지 않은 수준의 30번 문제를 중간에 쉬지 않고 계속 연강하고 있다면 훌륭한 학습 태도입니다. 4번 제일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4번은 있잖아요. 4번은 아까 선생님이 이제 첫 번에 정리해 준 게 앞에 딱 써준 게 나열, 대입과 나열 그 규칙을 찾아야 되고요. 그래프를 그려서 규칙을 찾아야 되는 두 가지 축의 수식화 가능성에 대한 항상적인 염두. 이게 이제 기본 포맷이에요. 문제 해결에. 근데 거기에 수식화라는 지점에 좀 방점을 찍은 문제인데 간혹 이런 문제가 걸리기도 합니다. 남들은 맨날 나열하고 있고 남들은 맨날 그리고 있는데 이거 봐 조건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조건이고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실제로 푸는 건 아닌데 야 요거 위치가 지정돼 있는 이런 문제들은 요거 그냥 수식을 한 방에 써버릴까라는 것이 이제 좀 뭐랄까 예측될 수 있는 이건 그냥 수식으로 다 되겠네 이런 있잖아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개수 세는 문제가 30번 맨 옛날에는 29번에도 나왔고 21번에도 나왔었는데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지금까지 뭐 주류는 아니지만 간혹 종종 등장하긴 합니다. 2억 개 나왔습니다. 2억 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무조건 나열만 하는 게 아니라 4번 같은 스타일이면 4번 아예 그냥 선생님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려드릴게요. 그래프로 처음에 설명이 팍 돼 있고 그래프의 교점의 위치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수식화할 수 있습니다. 은근 이게 좀 곧잘 등장하는 조건이거든요. 어떤 그래프가 교점이 있는데 그 교점의 위치가 대략 이 정도야.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고1 때 2차 함수 공부하면서 근의 위치, 근의 분리, 근의 부호 이런 것들. 야 근이 두 근이 모두 양수해야 돼. 두 근이 모두 음수해야 돼. 한 근은 1보다 크고 한 근은 1보다 작아야 돼. 두 근이 모두 1보다 커야 돼. 이런 것들. 근들이 x과의 교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쯤 있어야 돼 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조건 반사적으로 그래프를 그렸거든. 그래프를 그려서 거기서 식을 추출해냈거든. 똑같은 방법입니다. 쫓아가 볼게요. 요런 녀석 부등식으로 표현하자 라는 제안을 먼저 그냥 해버린다. 보세요. 아니 로고 선생님 격자 열심히 그리라면서 바둑판 그렸는데 왜 또 딴소리 하세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령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로고 nx 격자 그리기 매우 힘들었었는데 일단 1 잡고요. 로고 nx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직선이 이렇게 있거든요. 직선은 기울기 살려서 표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x 플러스 2분의 k예요.
2분의 K. 이 둘의 교점은 딱 하나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증가하는 것과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 그랬냐면 이 교점이 있잖아요. 왼쪽을 2n으로 하고 오른쪽을 5n으로 해서 그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 교점이 2n하고 5n의 사이에 딱 여기 위치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나왔죠? 그렇죠? 이거 대입해서 나열하는 것도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교점의 위치에 관한 정보가 나타나잖아요? 절대 연립해서 푸는 수준은 아닌 거예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1차 함수랑 연립 안 돼요. 우리가 풀 수 있는 방정식이라 로그들끼리 돼 있어서 치환 가능한 수준이지 절대로 직접 푸는 게 아니라 요 녀석이 여기 위치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환경을 부등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야. 뭐냐면 그래? 왼쪽 2n에서는 요 빨간 걸 직선에서의 함수값이라고 할게요. 직선에서의 함수값, 1차 함수의 함수값이 파란 걸 로그 함수의 함수값이라고 할게. 빨간 1차 함수의 함수값이 로그 함수의 함수값보다 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가면 직선의 함수값인 1차 함수의 함수값인 빨간색이 로그 함수의 함수값인 파란색보다 작게 돼 있고 가운데가 같은 위치잖아. 그게 한번 싹 바뀌잖아요. 이 대소관계를 수식화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점이 딱 거기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수식 지향성이라는 게 좀 이상하네요. 수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고 나열 뭐 이런 거 많이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스타일. 마지막 4회는 그런 녀석입니다. 식으로 옮겨볼게요. 근데 마지막 계산에 관찰이 좀 필요하긴 해요. 자, 좋아. 찾아보자. 여기가 이렇게 된다는 건 이제 2에 넣어볼게요. 야, 그러면 2n을 요 파란 거 로그에다 넣어봤더니 로그의 n에 2n 파란 거예요. 그 다음 여기다 2n 넣었더니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k. 이거보다 작거나 등호 허용. 왜냐하면 교점이 요거 등호 들어가거든요. 만나게 된다는 얘기. 이게 저 왼쪽 그림 그걸 부등식으로 나타낸 거고 오른쪽은 5n을 넣는 건데 5n을 넣었더니 이번에는 빨강이 더 작아요. 파랑을 여기다 그냥 쓸까요? 파랑이 뭐냐면 5n을 로그에 넣은 거니까 로그의 5에 아니야 로그 n의 5n 이놈 이번엔 커요. 누구보다 커요. 직선에 대입한 거. 이번엔 5에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쓰는 게 맞겠네. 플러스 2분의 k. 요거 두 개를 만족하면 n드입니다. 당연히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두 개를 만족하면 되겠네요. 자, 수열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k의 개수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뭐 k의 개수로 수열이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k를 딱 놓으시고 k에 대한 부등식, k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k에 대한 부등식을 세워서 개수세입니다. 자, k 중심으로 얘를 한꺼번에 써볼게요. 2를 곱해버리고 넘깁시다. 그럼 k는 뭐 이상이 되냐면 n 넘기고 나서 2를 곱했어요. 그럼 2n이 생길 것이고 요거 분리가 되겠네요. 로그 2와 1을 분리할 수 있겠네요. 1 더하기 로그 2. 2를 곱해버리면 2 더하기 로그 2가 되는 수준이 되겠다. 그죠?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근데 2가 앞에 하나 붙어야 되니까 2가 하나 앞에 붙긴 붙어요. 2를 곱했으니까 2를 그냥 올려버립시다. 밑은 n이고요. 4가 되겠다. 그지?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여기 좀 지나가는 부분 여러분이 혼자 좀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쫓아오셔야 돼요. 2를 양변에 또 곱합니다. 그럼 넘어가서 2분의 5n이었는데 2를 곱해서 5n이 생겼네요. 5n보다 이거 부동은 이쪽이니까 k가 작아요. 5n 이렇게 되고 요 놈도 딱 분리해 놓으면 1 더하기 로그 5가 되죠. 로그 n의 5. 이것도 n이 빠졌네요. 그래서 1 더하기 로그 n의 5를 2를 확 곱해버렸으니까 여기도 2가 생기네요. 2가 생기고 로그 n의 5에다가 2를 곱했기 때문에 앞에 2가 붙어 있어. 그럼 진수로 올려버리면 더하기 로그 n의 25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착할 수 있겠죠? k의 개수를 셀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주의하세요 여러분. 선생님 이렇게 있으면요 이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가지고 1 더하면 개수 세요. 이건 오해입니다. 왜 그렇죠? 그건 옆에 있는 두 수리 정수일 때만 통하는 방법이에요. 이를테면 k가 1.4에서 3.4에서 뭐 1.2까지야. 이 안에 정수 몇 개 있는지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이거 빼요 1 더해요. 정수가 아닌걸요.
양쪽이 정수가 아닌 경우에서 빼가지고 1 더하는 건 아닙니다. 정수일 때만 그렇게 합니다. 이 문제는 로그 n의 25랑 로그 n의 4가 정수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빼서 수식화해서 한 번에 계산하는 건 안 됩니다. 오히려 근데 그 점에 포인트가 있다? 선생님, 이게 정수 될 때가 있겠는데요? 정수가 아닐 때도 있을 거고요. 정수 될 때가 1번에서 개수가 불규칙하게 하나씩 더 늘어났던 2, 4, 8, 16과 비슷한 스타일 상태입니다.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데 자, 일단 그냥 빼서 계산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고 나열해야죠. 여기서부터 나열이 필요해요. 수식을 만들어 가는 까지는 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관찰해서 규칙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상태에서 뭐 나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n에다 1 대입합니다. 1 대입하면요. 이거 4 더하기 2 대입할 수밖에 없겠네요. 2부터예요, 이 문제는. 2 대입하면 6 더하기 얼마가 되나요? 이게 6이 되죠. 6 더하기. 로그 2에 4니까 2가 되겠네요. 8. 그러면 2 대입했으니까 12. 12 더하기 로그 2에 25. 로그 2에 25는 4가 좀 넘어요. 5는 안 되지만 4.xx. 그럼 K는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8부터 16.xx까지니까 정수라면 자연수라면 8부터 16까지만 해당할 것이고 개수는 빼면 6이니까요. 자, 빼면 8이니까 9개가 되겠네요. 그죠? 9개. 이렇게 하나씩 확인해 줍니다. 그러다 보면 나열하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패턴이 보이면 계산하시면 되겠고. n에다 3을 넣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3 넣어가지고 8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 3 넣었더니 이번엔 2가 안 돼요. 그러면 1.xx라고 쓰죠. k 요놈은 여기다가 3을 넣어가지고 3, 5, 15에 17이 되네요. 플러스 자, 3 넣어가지고 여기다 3 넣어서 봤더니 로그 3에 25인데 3, 9, 27 3에 3승이 27이니까 3은 안 되네. 2.xx로 갑자기 좀 많이 줄었네요. 가능한 값은 k는 시작점은 9.xx 이상이어야 되니까 10부터 시작이고요. 10.xx 이하니까 19까지 가능하고 19에서 10 빼면 9니까 10개네요. 하나 늘었네. 하나씩 계속 넣을까요? 모르는 일입니다. 자, n이 4일 대로 갑시다. n이 4일 대로 갔더니 이번에는 여기가 10이 될 것이고요. 로그 4를 넣었더니 이게 딱 1이에요. 여기서 이제 뭔가 좀 낌새를 차리는 사람이 있어. 좀 빠른, 촉이 좀 빠른 사람인데요. 일단 가봅시다. n에다 4 넣었더니 22가 되네요. 22 더하기 4 넣으면 4에 25니까 16은 넘어서니까 2.x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k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11부터 24.xx니까 24까지예요. 이번에 11개가 아니라 은근 많은데요. 24에서 11을 빼면 13, 그죠? 그러니까 14개네요. 오메, 갑자기 늘었어. 자, 맞죠? 14개. 아까 우리가 예상했던 규칙이랑은 뭔가 좀 다르죠. 선생님, 뭐가 있는 걸까요? 지금 칠판 올라가지 않죠? 자, 여기 옵니다. 오고, 여기 12가 되는데, 여기 플러스, 여기가 이제 뭔가 좀 획기적인 변화가 이제 하나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면 5를 넣으면 로그 5에 4잖아. 여기 0.xx예요. 오호. 혼자 5 하는 거야, 선생님? 같이 공감하고 계시죠? 자, 못 느끼시더라도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 27인데요. 플러스. 뭐가 될까? 5를 넣었으면 딱 2가 돼요. 12.xx니까 13부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9까지니까 정확하게 29입니다.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6이 빠졌으니까 17개네요. 밑에 더 쓸 칸도 없고 여기쯤에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앞으로 얘는 어떻게 될까요? 로그 6에 4, 7에 4, 8에 4, 9에 4, 10에 4 전부 0.xx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로그에서 생긴 요놈들의 영향력이 이제부터는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 0점 떨궈지니까. 맞나요? 앞에 이 녀석들은 패턴이 일관성 있게 이식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 로그가 약간 불규칙하게 증가해서 개수가 약간 뒤죽박죽이었던 건데 이제부터는 이제 로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 0.xx인 게 확실하니까
끝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 놈들이 규칙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2부터 해가지고 이식 증가. 얘네 얘가 좀 다른데요. 왜? 6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로그 6에 25. 이제 1.xx야. 우린 어디까지 더하냐면요. 15까지 더할 생각인데 15까지 넣어도 있잖아. 15까지 넣어도 1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이후로 얘는 계속 이제 1.xx인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규칙적이 돼버린 거야. 끝까지 15까지 넣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감 잡았나요? 나열하면서 규칙을 찾아낸다는 게 이런 건데. 야 됐다. 이제 넌 0.xx로 고정. 너는 1.xx로 고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부터는 개수가 몇 개씩 증가할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등차수를 2씩 증가하는 정수 부분이랑 등차수를 공차 5씩 증가하는 정수 부분이 그대로 쭉 개수에 영향을 미치고 이제 소수 부분은 별로 영향을 안 줘요. 안 변하니까 이제 그냥 0.xx로 계속 유지되고 1.xx로 계속 유지될 테니까 이 이후부터는 일관된 패턴을 볼 것이다. 공차는 3일 것이다가 예측이 됩니다. 자, 요 밑에 어차피 못 쓰니까 오른쪽 귀퉁이에 짧게 써드릴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봐. n이 6일 땐 어떻게 될까요? k는 예측해 보세요. 여기가 12 다음에 14가 될 건데 0.xx네. 14.xx네. 그죠? 14점. 선생님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는 사람은 더 나열하시면 돼요. 자, 14.xx. 여기는 이제 여기 다음부터는 1.xx인 거야. 27 다음에 32잖아요. 32에다가 1.xx면 33.xx야. 몇 개인가요? 15부터 33까지니까. 15부터 33까지면 빼기가 18이니까 19개입니다. 또 해볼게요. n7일 때. 얼마 딱 xx 하면 돼요? 16.xx 하면 되지. 왜? 0.xx 유지되니까. 그리고 오른쪽은 k인데 k의 오른쪽은 5 증가하는 38.xx면 족한 거죠? 딱 5 증가하고 딱 5 증가하는 xx가 돼요. 왜? 1.xx로 유지될 테니까. 그래서 이게 17부터 어디까지예요? 17부터 38까지거든. 두 개 싹 빼면 얼마 나오나요? 21 나오죠. 21 나오죠? 그러니까 개수가 22개인 거예요. 딱 3개씩 증가하는 패턴이 이제 유지됩니다. 끝까지. 그 패턴을 읽어내시면 계산 들어가셔도 돼요. 자신 없는데요? 더 나열하세요. 계속 3씩 등장하는 게 근거가 확보되면 그만하셔도 되고 근거가 좀 불확실하다면 15개 뭐 끝까지 한번 해볼 수도 있겠네요. 첫 번째 부등식을 이렇게 잡아내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비교적 관찰이 용이한 나열입니다. 자, 이 개수는 선생님이 답안 다 써놨는데요. 개수는 약간 불규칙해 보여요. 1 증가하고 뭐 4 증가하고 다시 3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3 증가로 일정하게 통일된다. 앞에 왜 불규칙했냐라고 물으면 로그 값이 좀 뒤죽박죽이어서 그렇다. 로그가 천천히 증가해서 그 변화가 아주 미세해져서 나중에는 일정한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한 일정한 패턴이 등장한다가 이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자, 뭐 마지막 산수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자, 선생님이 비록 4문제를 풀었지만 30분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회차별로 딱 배치해 놓고 그리는 문제 앞에 3개 중심으로 해놨고요. 그것들을 세밀하게 그리는 것부터 생략을 좀 하는 거 2회, 3회는 일반화해서 수열화까지 할 수 있는 스타일, 4회는 처음부터 막 그리거나 그럴 필요는 별로 없고 위치관계를 잘 이해해서 수식을 먼저 이끌어낸 후에 오히려 나열과 규칙의 발견이 후반부에 좀 등장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 유형에 다 갇히진 않겠지만 결국 나열과 대입과 나열, 그로부터 규칙 발견한다. 그리면서 규칙 발견한다와 일반화된 수식화를 추구한다. 라는 그런 맥락에 어딘가에 더 무게가 실린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근데 확실한 건 나열과 패턴을 찾아서 한 30분간 나열만 했어. 그래서 결국에 맞아냈어 라는 아이들이 작년 올해 들어서 유독 많이 증가했어요.
그전에는 그래프를 그려내지 못하면 거의 못 푸는 수준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는 나열을 진짜 열심히 해서라도 맞춘 애들을 허용해주는 시험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분은 그냥 처음부터 배제하지 마시고 결국 선택은 해야 됩니다. 한 15분 남았는데 30분이 하나 남아있어요. 아, 앞에 걸 검사해볼까라는 선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점을 추구하신다면 앞에 문제를 21번 포함해서 29문제를 한 40분, 50분, 너무 심했나요? 한 60분 정도까지 완벽하게 풀어내시고 40분을 투자할 생각이야 라는 전략. 매우 현실적이고 많은 아이들이 100점을 맞고 있는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명심하시고 선생님과 여러 스펙트럼의 문제를 한번 해봤으니 이제 스스로 마무리 학습하시면서 만점을 목표로 그리고 현실적인 전략을 잘 세우시는 그런 마무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화이팅!